안녕하세요. 디자인 경영 이문성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업계 1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이 업체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버거킹 사례를 통해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버거킹의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들과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설명한 후 수많은 마케팅 전략 중 2인자인 버거킹이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거킹은 54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제임스 맥너모와 데이비드 에저트가 설립하고 19년 8월 기준 전 세계 19,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는 84년에 종로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40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규모에 밀리는 버거킹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장 수가 비슷합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청결한 매장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친절한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버거킹 맛의 가장 큰 특징은 팬에 굽는 게 아닌 불에 직접 굽는 직화 방식으로 대표적 메뉴는 모두들 잘 아시는 와퍼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요소 중 로고 타입은 초기엔 블랙이었다가 4번의 리뉴얼을 거친 후 99년부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빵 사이에 브랜드명이 있는 디자인으로 슬로건은 Taste is Kings입니다. 초기 로고에 있던 왕관을 쓴 킹이 마스코트로 현장의 각종 이벤트에 등장하고 있으나 KFC의 할아버지 맥도날드의 광대만큼 그리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감을 더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로윈이라든지 그런 프로모션 패키지를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 외부의 원형의 로고 타입을 가시성 있게 보여주고 메인 컬러인 레드와 우드 패널을 스토어 형태별 바레이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코비 월드라 하여 완전한 언택트 스토어를 21년 미국에서 우선 오픈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접촉이 전혀 없는 터치리스 컨셉으로 태양광 패널 지붕과 음식 전달용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야외 테라스가 있는 드라이브 스루와 픽업 서비스가 강화된 언택트 매장이라고 합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버거킹에 일관된 맥도날드를 향한 조롱 광고와 사회 이슈를 담는 버거킹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펩시, 나이키는 아디다스, 아이폰에는 갤럭시 이렇게 업계에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펩시콜라가 코크를 대상으로 한 비교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규모 면에서는 버거킹이 맥도날드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매장 수나 수익, 마케팅 지출의 큰 차이에도 고객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버거킹만의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2인자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18년에 진행한 와퍼 디투어입니다. 맥도날드 근처에서 버거킹 앱으로 1센트의 와퍼 주문이 가능한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을 펼친 후에 BK 앱 출시 48시간 만에 다운로드 순위는 686위에서 1위로 상승하고 9일 만에 15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프로모션 기간에는 모바일 판매량이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넷 애드라고 해서 19년에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캠페인입니다. 먼저 버거킹 앱을 다운로드하고 맥도날드 광고판에 대면 맥도날드 광고가 불에 타면서 버거킹 광고로 바뀌고 그리고 무료 와퍼를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와퍼 리플라이라고 맥도날드 페이스북에 남긴 맥도날드 고객들의 불평과 불만들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버거킹이 일일이 댓글을 달아준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고 당연히 무료 와퍼 쿠폰을 선물했죠. 이런 과정에서 버거킹은 오래된 친구를 돕는다며, 즉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의 느린 서비스를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그리고 버거킹은 48시간 이내에 답변한다고 소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밀입니다. 정신건강의 달을 맞아 미국 정신건강협회랑 개발한 거로,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의 해피밀을 겨냥해서 리얼밀을 개발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박스에는 누구나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층의 정신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라는 게 개발 취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더 맥와퍼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서 계속 맥도날드를 향해서 싸움을 걸던 버거킹이 휴전의 메시지로 맥와퍼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와퍼와 빅맥 재료를 합친 거로요. 버거킹 본사와 맥도날드 본사 중간에서 임시 점포를 열어서 이를 판매하자라는 제안이었는데, 물론 맥도날드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89억 명의 미디어 노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1.38억 달러에 달하는 미디어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맥도날드가 1년에 단 하루 맥 해피데이라고 해서 소아암 환자 치료에 판매액을 전부 기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거킹도 이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은 와퍼를 판매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마스코트 킹이 직접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구매하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프라이드 축제 주간을 기념한 맥도날드 마스코트 광대와 버거킹의 마스코트인 킹이 키스 장면을 한 캠페인인데요. 헬싱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를 위한 핀란드 내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를 적고, 버거킹은 항상 평등과 사랑,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할로윈에 전개한 캠페인인데, 맥도날드 캐릭터인 광대 분장을 하고 버거킹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한테 와퍼를 무료로 제공한 이벤트였고, 여기서 맥도날드 광대들이 버거킹에서 와퍼를 먹는 그런 동영상들을 후에 SNS에 계속 업로드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광대처럼 와서 왕처럼 먹어라. 네, 기발한 카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에서는 저 광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무서웠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버거킹이 도리어 이런 광대를 계속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맥도날드를 조롱한 광고입니다. 버거킹은 맥도날드를 최고의 이웃이라 소개하면서 맥도날드 매장 옆 건물에 포렌트, 포세일이라고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표지판 내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임차인은 절대로 굽지 않습니다. 이 이웃은 바베큐를 하지 않습니다. 바베큐 연기가 없는 이웃입니다. 등과 같이 직화구이를 하는 버거킹과 달리 맥도날드의 이웃이 되면 고기 굽는 연기로 인해 방해받을 일이 없다며 버거킹만의 직화구이 조리 방식을 강조하면서 맥도날드를 놀리는 그런 광고판이었습니다. 이번엔 버거킹에서 올해 코로나 이슈 때문에 펼친 캠페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를 주문할 때 비말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불편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주문할 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주문 가능한 마스크인데요. 고객이 주문하고 싶은 메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에 맞는 마스크를 제작해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좀 귀엽습니다. 그 버거킹의 상징인 그 크라운을 지름 1.8m 크기로 만들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급여 삭감이 된 직장인을 위해서 와퍼 할인 이벤트 광고인데 그 앱을 다운받고 거기서 내가 급여 삭감이 몇 프로였는지를 적으면 그만큼 와퍼를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거킹이 사회 이슈 관련한 에서 만든 광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와퍼 햄버거가 곰팡이로 뒤덮여져 가는 거를 모습을 찍은 광고인데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햄버거에서 방부제 등 인공 첨가제를 퇴출하겠다는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보여준 광고입니다. 카피는 인공 방부제가 없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45초 분량의 그런 와퍼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장에서는 향미 증증제, 즉 MSG와 고과당 콘시럽을 완전히 퇴출하고 20년 내에, 그리고 인공색소와 향미료,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탄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인데, 소의 방귀와 트림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 양으로 한 사람의 1년에 3톤가량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방귀의 메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 한 마리당 100g의 레몬그라스를 먹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메탄이 33%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와 멕시코 국립자치대 연구진이 협업을 하였고, 레몬그라스를 먹은 소는 미국 여러 지역에 판매될 예정이며, 그리고 패스트푸드 업계나 농부, 육류 공급자에게 캠페인에 동참해 유도를 하고 메탄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기여하자라는 기업 철학과 그 사회 공익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햄버거 시장의 2인자인 버거킹이 선택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은 경쟁사와의 비교 광고입니다. 일관되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 전략은 화제가 되면서 성과를 얻고 있는데, 맥도날드를 꾸준히 저격하고는 있으나 이 내용은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의 비겁함보다는 내용을 보시면 재밌고 가벼우면서도 유머가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익 활동에 대해서도 진정성 담은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 여기서도 유머를 넣어 버거킹 다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에 대한 기민한 활용과 화제성 있는 SNS 마케팅은 54년에 만들어진 50년 이상의 오래된 버거킹 브랜드의 생명력과 활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극복하는 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버거킹도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영양 성분 공개, 그리고 샐러드와 같은 채소 메뉴 등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물성 메뉴도 개발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전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 플라스틱 배출 같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과 꾸준한 사회적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
참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인식, 확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요 고객층인 MZ세대의 신규 유입과 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4달러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연령층이 높은 고객들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MZ세대만이 아닌 연령층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수립도 브랜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을 저격한 광고 보시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애플의 유명한 슬로건인 다르게 생각하라를 삼성의 기업 정신인 크게 생각하라고 바꾼 영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